아니 사전투표를 다 해놓고 본투표를 또 하려던 두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본투표를 하신 분들은요. 전국 모든 투표소에 붙여진 그 공지, 벽보 하나 보셨을 겁니다. 투표용지 사퇴 이후에, 투표용지 인쇄 후에 사퇴한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저는 오늘 사퇴를 합니다. 우파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결집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이제 후보가 아닌데요. 사진을 좀 볼까요? 오늘 전국 한 250개의 투표소에 다 저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무소속 황교안 사퇴라고 모든 투표소에 다 저렇게 공지가 돼 있는데 윤기찬 부회장님, 투표용지 인쇄 이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 공지 또 무효표주의보 여러 가지 좀 공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일 날 사퇴를 하셨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도 다 끝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 당시에는 물론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은 황교안 후보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그동안에 설파했던 내용 중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 때는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본투표에 투표를 하려고 하셨을 텐데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 사실 만약에 모르고 기표를 하게 되면 황교안 그 후보란에 그러면 그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해당 공고문만 붙일 것이 아니고 육성이나 뭐 이런 부분 등으로 좀 이렇게 이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현재 제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가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들어가서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이게 여기 기표한 무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조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황교안 후보가 사전투표 마무리된 이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약 한 10만 표 정도 저 예상은 그 정도는 국민의힘 후보에게로 오지 않을까. 원래 황교안 후보에게 가려고 했던 예상입니다. 그 정도의 진짜 예상이에요. 예. 예.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저렇게 벽보가 다 붙어 있었어요. 모든 투표소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실제로 사과를 할 정도로 투표용지 들고 지난 사전투표 첫날 식사까지 하고 왔던 유권자도 있었고 아예 강남 대치동에서는 남편 대신 대리 투표를 하면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네. 이미 지난달 30일에 사전투표를 해놓고 이 이중 투표를 시도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어요? 네. 둘 다 제주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오늘 아침 일찍 한 사람은 7시쯤, 8시쯤에 또 투표를 하러 이제 간 거죠. 예. 그런데 그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당연하죠. 예. 네, 그런 시도를 하려다가 적발이 됐고 경찰이 고발을 한 상태고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그래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의도에서 왜 어떤 경위로 이렇게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물론 지난 대선처럼 이른바 관리부실 선관위 관리부실처럼 소쿠리 선거, 소쿠리 투표까지는 가지 않았더라도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잇따르고 이미 부정선거를 본인들이 감시하겠다며 일부 단체가 투표소 안에 미리 가 있다가 사전투표 안에서 신고되고 여러 우여곡절 소동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경찰의 고발 조치가 됐고 투표를 했는데 또 이중투표까지 적발한 사례도 있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중투표 시도 적발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진욱 대변인 보니까 특정 후보 이름의 풍선이 또 때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표하는 그 투표소에 빨간 풍선이 설치돼서 그것도 좀 작은 논란거리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투표소 이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선거 운동도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빨간 풍선에 대통령 김문수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풍선이 있다라는 것은 저것은 풍선 단순한 풍선으로 보기가 어렵고 예. 저것이 선거 운동용 풍선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저런 예. 행위를 하면 안 되겠고요. 저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예. 연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이름을 외친다거나 이런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라는 걸 아마 그 우리 지금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러 가신다면 예. 꼭 반드시 좀 이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저 투표장 근처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해당 투표소가 서초 투표소고 또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동반이 투표소 나간 곳에 저 빨간 풍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쪽에서도 감시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졌어요. 풍선 소동.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투표 얘기가 일어나면 안 될 텐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아마 또 한 번 그 대선 끝나고도 꼭 되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4시 한 40분 정도 됐고 이제 진짜 3시간여 뒤면은 투표 마감 그리고 저희 채널의 예측 조사 결과도 공개가 됩니다. 이게 보궐선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8시까지입니다. 투표 안 했는데 시간 얼마 없으니까 그냥 집에 있지 뭐 다른 데 가지 뭐 하시지 말고요. 아직 시간이 비교적 넉넉하게 남았으니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셔서 아직도 3시간 남았으니까 8시까지입니다. 투표 8시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학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는 이제 관내 선거가 있고 주요 지역 거점마다 투표소가 열렸는데 이번 본투표장을 보니까요. 네. 저도 오늘 이 기사가 가장 좀 어찌 보면 흥미로웠는데 고깃집, 목욕탕, 예식장 이런 데 좀 투표소들이 곳곳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네, 이번에 인터넷에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오더라고요. 레슬링장, 무슨 웨딩홀, 그다음에 식당, 피자집 뭐 이런 데서 투표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 사진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주민센터나 학교, 관공서 등에 주로 이제 설치가 되는데 마땅한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가지고 그곳에서 투표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는 민간 시설을 이렇게 임대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사례금을 주거나 임대료를 줘서 그날 당일날 이런 것들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크기 같은 것, 왜냐하면 저 투표소 설치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도 고려 요소가 되죠. 그래서 저렇게 재밌는 장면들, 이를테면 식당, 웨딩홀 이런 데들도 이제 그 지역에서 그곳이 괜찮은 이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데들이 이제 임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학교나 관공서 이런 데서 투표를 하시다가 예. 저런 곳에 이색 투표 체험 비슷하게 인생에서 좀 약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투표소 주변의 사건 사고와 이중 투표 논란 그리고 좀 이색적인 우리가 흔히 갔던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곳이 아니라 웨딩홀과 레슬링장 이런 곳에서 투표가 펼쳐지는 모습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